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스바 구조의 확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un phrase, 명사구로 시작을 하죠. sentence와 nominal, 명사류, 명사구를 포함하는 명사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1번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문장에서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 명사류 The rumors devastation of the celebrity에서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첫 번째 논항은 모두 행위자, 에이전트이고 두 번째 논항은 있다고 하면 patient, 수동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2번의 예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수동태나 수동태 비슷하게 보이는 명사구를 보게 되면 서로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2번의 A를 보시면 The celebrity was devastated by the rumor 에서 첫 번째 논항이 그 patient죠. 그리고 The celebrity's devastation by the rumor 에서 명사구에서도 첫 번째 논항이 patient죠. 그리고 두 번째 논항은 optional하고 있다고 하면 agent를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3번과 4번의 예를 보시면 She checks the blood pressure 혹은 Her checks of the blood pressure 에서처럼 전치사구가 동사나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동사나 명사구에서 중요한 의미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3b에서나 4b에서처럼 She regularly checks the blood pressure, her regular checks of the blood pressure처럼 부사구나 형용사구가 앞에서 프리마디파이어로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sentence와 nominal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5번의 예를 보시면요. The rumor devastated the celebrity 같은 문장의 경우에 논항은 agent, patient가 모두 보통의 명사구입니다. 그런데 명사류에서 nominal에서의 논항은 the rumors 첫 번째 논항이 possessive NP로 소유격 명사구로 구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논항이 of NP로 그러니까 PP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6번의 예를 보시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는 그 프리마디파이어로 그러니까 선행 수식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뒤에서 포스트 마디파이어로 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는 오직 앞에서만 프리마디파이어로 사용될 수 있고 뒤에서는 수식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8번에서와 9번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번은 틀렸고요. 주어가 안 보일 경우에는 is나 there와 같은 적절한 expletive를 통해서 문법성을 표현하죠. 이에 반해서 10번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구는 이런 허사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논항이 없는 명사는 허사를 허용하지 않죠. 또 11번을 보시면요. 명사구는 11번에서처럼 The government dismissal of the report에서처럼 agent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dismissal of the report도 충분히 grammatical한 표현이 되죠. 또 명사는 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determine가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A처럼 resume was not submitted in time 혹은 you should hand in resume 라고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그 determiner 뭐 관사나 지사 같은 것이 없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명사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NP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프로젝션이 결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the resume라고 하는 문장은 더를 중심으로 DP 프로젝션과 resume를 중심으로 MP 프로젝션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14번의 C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 resume가 MP가 아니라 사실은 DP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15번을 볼까요? 15번의 예를 보면 Dr. Lopez opposed the assessment of the damage, the arbitrator's assessment, the arbitrator's assessment of damage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그 스퀘어 브래킷의 헤드가 뭘까요? 중요한 요소가 뭐죠? 직관적으로 보면 명사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nominally 명사적인 표현이 MP가 아니라 DP라고 생각하는 시각에서는 일단 the assessment의 헤드는 더가 되고 the assessment of damage의 헤드는 D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어퍼스트로피 S가 되겠고요. 모든 명사는 사실 DP에서 시작을 해서 D가 MP를 컴플리먼트로 셀렉트하고 있는 구조,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6번은 15A의 그 수용도인데요. 자, the assessment는 사실 the assessment의 헤드는 더고 assessment는 MP 헤드라는 것이죠. 17번은 15번 B의 그 부분 수용도가 되겠는데요. The assessment of damage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이 DP의 헤드는 더고 assessment는 MP 헤드라는 것이죠. 자, 18번은 15C의 그 부분 수용도가 되겠는데요. The arbitrator's assessment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이 DP의 헤드는 apostrophe S가 되고 assessment는 MP 헤드가 되고 the arbitrator라고 하는 표현은 DP의 스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명사구는 이러한 그 스타일의 여기는 스펙이 되겠고요.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19번은 15D의 그 partial 추리가 되겠는데요. The arbitrator's assessment of the damage라고 하면 이 DP의 헤드는 apostrophe S고 이만큼은 DP의 스페시파이어고 D가 M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는데 이 컴플리먼트 MP의 헤드는 어세스먼트가 되겠고 PP는 컴플리먼트이고요. 이 표현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The arbitrator는 MP의 스펙에 있다가 DP의 스펙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석은 20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predicate internal subject hypothesis하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유사한데요. 20에서는 이 the arbitrator, 주어라고 하는 것이 VP 스펙에 있다가 이동을 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I가 V로 내려가서 FX 합핑을 하면 assessed라고 하는 동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P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어 역할을 하는 요소가 VP의 스펙에 있다가 IP의 스펙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19번처럼 일종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arbitrator는 MP 명사적인 표현일 때는 MP 스펙에 있다가 DP 스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article 관사나 demonstrative 지시사나 혹은 뭐 some, every 같은 양화사, quantifier 등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네, 여기에 그 determiner의 어떤 transitivity, 타동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더와 같은 관사나 this와 같은 지시사를 모두 determiner, 한정사 혹은 뭐 결정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21번의 경우에는 더나 같은 경우는 항상 transitive하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컴플리먼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ntransitive한 determiner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this나 that 같은 지시사는 transitive하게 쓰일 수도 있고 intransitive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23번을 보면 we나 you 같은 대명사는 컴플리먼트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명사는 트랜스티브한 디터미너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가 23의 그 수용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학교 문법에서 we Californians 뭐 예를 들면 뭐 like oranges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동격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MP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티브한 프로나운 그 디터미너인 그 위에 그 컴플리먼트로 쓰인 그런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위만 나타났다면 이런 그 위 같은 프로나운은 인트랜스티브한 디터미너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대명사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트랜스티브하게만 쓰이고 인트랜스티브 디터미너만 쓰이고 트랜스티브 디터미너는 사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명사도 트랜스티비티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트랜스티브 디터미너와 트랜스티브 디터미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나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프로나운이 나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MP 같은 혹은 이제 MP가 만약에 DP라면 이런 요소를 갖다가 대신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대명사가 프로나운이 왜 디터미너 한정사로 분석되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한 그 mutual exclusivenes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을 보시면 the conditional 혹은 기타 더하고 this가 같은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6번의 B를 보면 더하고 this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어서 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한 C처럼 the conditional라고 얘기할 수 있고 this conditional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the this conditional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요소와 B라고 하는 요소가 서로 배타적이면 달리 표현하면 complementary distribution을 이룬다면 우리말로서 이제 상보적 분포라고 번역을 하죠. 영어학개론에서 다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와 B라고 하는 요소가 서로 상보적 분포로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A와 B가 서로 같은 캐테고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관사 어가 나타날 때는 on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어가 나타날 때는 더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어하고 on, 더 같은 것이 서로 article이라고 하는 같은 캐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통사론에서는 프로나운을 일종의 디터미너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7번을 보면 몇몇 한정사의 그 기본적인 수용도가 나오는데요. o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트랜스티브하게 쓰이는 거고 this라고 하는 것은 intransitive, transitive가 다 가능하고요. we도 intransitive, transitive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she라고 하는 대명사는 항상 intransitive한 디터미너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산명사와 비가산명사가 나오는데 오토모빌 같은 그 명사는 셀 수가 있어서 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어가 붙을 수가 있고 복수가 가능하죠. 근데 복수가 될 때에는 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이고요. 어는 나타날 수 없지만 더라고 하는 definite한 article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28번에 비해서는 관사가 오버트하게 보이는데 28번 A에서 automobiles와 barley는 관사가 과연 없느냐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barley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아티클이 있다. automobiles도 눈에 안 보이는 아티클이 있다.
그런 것들 null determiner 혹은 zero determiner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determin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주장의 근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종족 대표 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 중에 그 문법책 중에 성문 종합영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20장으로 이루어진 문법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장이 바로 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문이 이런 예문이었는데요. A dog is a faithful animal. 자, 또 다른 예문이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세 번째 예문이 Dogs are faithful animals. 자, 이럴 때 이 1번, 2번, 3번은 거의 같은 뜻을 갖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특정한 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이때 더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때 관사 없이 쓰인 dogs라고 하는 표현도 일반적인 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번에서 더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냥 dogs are faithful animals라고 하는 건 개라고 하는 동물은 충실하다, 주인에게 충실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the dogs are faithful animals라고 하면 뭐 개라고 하는 동물 중에서 예를 들면 10마리, 20마리 그 특정의 그 개들만이 그 충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더가 없이 dogs are faithful animals라고 할 때 이 dogs라고 하는 것이 왜 일반적인 지네릭한 의미가 나오느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dogs가 특수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앞에 일반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눈에 발음되지 않는 관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zero determiner, null determiner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0번의 예를 보시면요. Some campers purchase some barley. 혹은 뭐 some campers purchase barley, campers purchase some barley, campers purchase barley. 자, 이런 네 가지 문장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null determiner를 가정하게 되면 31번처럼 purchase는 항상 DP specifier와 DP 컴플리먼트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NP가 아니라 null determiner를 가지고 있는 DP라는 것이죠. 발리라고 하는 mass noun도 null determiner를 갖고 있는 D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그 30번의 구조를 살펴보면 33번처럼 purchase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DP를 갖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DP가 주어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barley일 경우에도 DP, some campers도 DP. 그리고 이어서 some barley일 땐 당연히 DP이고 그냥 캠퍼스만 있을 때도 역시 DP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도 campus purchase barley라고 하는 표현도 DP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발레로 캠퍼스나 barley는 DP가 아니라 NP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어떤 그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서 30D에 대해서 35번에처럼 DP 분석과 NP 분석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DP 분석을 갖게 되면 campus purchased barley라고 하는 표현은 DP 분석하에서는 모두 DP 형태를 가졌을 거고요. 기저형에서 NP 분석에서는 campus purchased barley라고 하는 것이 NP 논항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35의 B가 더 간단하게 보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35번처럼 이러한 그 MP 분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purchase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DP-DP 논항을 가질 때와 DP-MP 논항을 가질 때, MP-DP 논항을 가질 때, MP 논항을 가질 때 이러한 네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simplest possible grammar, 간단 명료한 그라머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null determiner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DP 분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nominal expression이 DP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sentence와 nominal이 유사성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37번을 보시면 with alderman이라고 하는 PP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이 각각은 바로 sentence와 nominal의 의미적으로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합니다. 38번은 37A의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Lisa cooperated with alderman이라고 하면 IP의 스펙에 있는 주어가 원래는 VP 스펙에 있었고 이동을 했다는 것이고 past라고 하는 모핌은 나중에 버벌 모팔로지를 위해서 밑에 있는 cooperate에 이제 어조인 되고요. 그 다음에 with alderman이라고 하는 PP는 V by sister면서 V by daughter로서 애정투로서 cooperate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39번은 37B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38과 상당히 유사하죠. Lisa's cooperation with alderman이라고 하면 DP의 스펙에 있는 리사가 일종의 주어 역할을 하는데 MP의 스펙에 있다 이동을 한 것이고 이 string 표현의 head는 apostrophe s가 되겠고 이제 cooperation은 DP의 head가 아니라 MP의 head가 되겠고 with alderman은 M by sister이면서 M by daughter로서 cooperation을 수식하는 것이죠. 40번을 보시면요. 이러한 애정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수식이 가능합니다. pre-modify도 쓸 수 있는데요. 사라 샵 스크림 할 때는 샵이 애정서서 스크림을 수식하는 것이고 사라 sharply screamed 할 경우에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41번이 바로 그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를 보시면 Sarah's sharp scream 할 경우에는 DP의 스펙이 원래 MP 스펙에 때 이동을 한 것이고 apostrophe s가 헤드이고 sharp이 애정투로서 M by sister이면서 M by daughter로서 스크림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보면 주어가 원래 VP 스펙에 때 이동을 한 것이고 past가 헤드이고 sharply가 adverb P로서 V by sister이고 V by daughter 자리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애정투이며 스크림을 수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구에서 컴플리먼트, 보어와 애정투, 부가어를 구별하는 테스트가 바로 두소, 어네프라 테스트였습니다. 자, 명사구에서는 우리가 컴플리먼트와 애정투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 어네프라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2번을 보시면요. This cottage in the woods and that one. one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cottage in the woods죠. B번에서는요. 뒤에 on the hill이 있다는 말은 on the hill은 in the woods의 correspondent일 테고 그러니까 one은 cottage만을 that은 this의 correspondent이고 그러니까 one은 cottage만을 리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43번을 보면 this cottage in the woods라고 하는 것의 그림은 this가 이제 전체적인 표현의 헤드가 되겠고요. cottage가 이 MP 헤드이죠. 자, 이 경우에 보면 엠바가 몇 개 나타나고 있죠? 엠바가 2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엠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1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번처럼
that one 혹은 that one on the hill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 뭘 대신하죠? 엠바. 그러니까 프로 엠바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엠바 어정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45번을 보시면 This cottage in the woods with a blue roof라고 하면 in the woods도 PP 애정투이고 with a blue roof도 PP 애정투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엠바가 3번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엠바가 3번 있다는 말은 원을 갖다가 3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4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cottage in the woods with a blue roof and that one. 이 경우에는 원이 이만큼을 head와 두 개의 애정트를 대체한 것이고요. B번에서는 원이 컴플리먼트와 하나의 애정트. 세 번째에서는 원이 이 헤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컴플리먼트가 없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그 로우리스트 엠바를 대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의 보어는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of MP로 실현이 되는데요. 47번을 보시면 This man recommends legal thrillers라고 하는 문장의 명사적인 그 카운터파트는 This man's recommendation of legal thriller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만큼이 recommendation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도로 그리면 48번처럼 됩니다. 그래서 This man이 DP 스펙에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다가 MP 스펙에 또 이동을 한 것이고 recommendation 다음에 PP라고 하는 것은 X, N의 시스터이면서 X바, N바의 도토이니까 컴플리먼트로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봤듯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소처럼 둘 다 intermediate projection, X바, 그러니까 두소는 V바, 원은 N바를 대체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 다를 프로 X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면 49번을 보시면 This man recommends legal thrillers and that woman does so라고 하는 것은 does so가 이만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B번에서는 Tom's recommendation of legal thrillers and Bill's one이라고 하는 것은 원은 이만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번이 이제 비문인 이유는 does so가 A에서는 요만큼을 대신한 거죠. 그리고 B에서는 요만큼을 대신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 컴플리먼트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사실 컴플리먼트는 두소나 원 어네퍼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치돼야 되는 물건이 요소들인데 뒤에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경우에 두소나 원이 그 헤드만을 대체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신텍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structural ambigu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성이 뭐죠?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개 이상 나타난다는 것인데 structural ambiguity라고 하는 것은 ambiguity가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1번을 보시면요. Bus spotted an alien on the bicycl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은 52번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해석은 바트가 에일리언을 보긴 봤는데 바트가 바이스클 위에서 봤다는 리딩이 있고 바트가 본 것은 에일리언인데 에일리언이 봐도 바이스클 위에 있다는 그런 리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리딩은 바이시클이 52번 AL 리딩은 스파트를 꾸며서 결국은 바트를 수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52번의 BL 리딩은 바이스클이 에일리언을 수식하는 그런 리딩이죠. 자, 이러한 것을 바로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부르고 구조적 중의성이 있는 그런 문장은 51번과 같은 경우에는 추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번 A가 52번 A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보면 바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VP 스펙에 딱 이동을 한 것이고요.
문장의 헤드는 past 모핌이 되겠고 시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on the bicycle이 V바의 애정투로서 먼저 빠져나오고 V바 안에서 스파트가 on alien을 컴플리먼트 취하고 있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on the bicycle이 수식하는 것은 V바, 결국은 V바의 헤드인 스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2번 A의 그 리딩이 되겠고요. 53번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해보면 그림이 주어가 여기다가 이동을 한 것이고 얘가 이제 문장의 헤드이고 이 경우는 스파트가 이만큼을 컴플리먼트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on이 NP를 컴플리먼트 취하고 있는 것이고 on the bicycle이라고 하는 것이 alien의 N바 애정투로, 그러니까 53번에서는 이 PP가 V바 애정투가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53B번에서는 N바 애정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54번, 55번을 보면 형용사를 뒤따르는 PP가 수의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curious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PP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elighted도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뒤에 PP 요소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curious와 delight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폼 so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56번처럼 They are curious and we are so too 가능하고요. 이제 B번과 C번을 비교해보면 we are so 라고 얘기했을 때 so가 curious 플러스 about her whereabouts을 대치했으면 정문이고요. C에서 so 다음에 about his가 나왔다는 말은 so가 curious만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비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bout her whereabout이 바로 compliment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옵션을 하긴 하지만 complim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7번을 보시면요. B번과 C를 비교하면 B의 경우에는 so라고 하는 것이 delighted에 with their copy bureau를 대체한 것이고 C는 D에 with ours가 있다는 말은 so가 delight만을 대체한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에 B도 맞고 C도 맞다는 것은 뭐냐면 delighted 다음에 나온 PP는 바로 컴플리먼트가 아니라 애정트라는 것이죠. 자, 이와 유사하게 영어에서는 그 so라고 하는 표현이 그 절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58번, 59번과 같은 예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58C하고 59C에 있어서 문법성의 차이가 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58번 C에서 이 문장이 틀렸는데 지금 about his가 있다는 말은 so가 curious만을 대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o 안에. 자, 이때는 비문이고 delighted의 경우에는 so가 pp 말고 delighted만을 대치해도 정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57에서 봤던 것처럼 curious 다음에는 about pp는 compliment이고 delight 다음에 그 with pp는 adjunct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60번의 그 수용도를 보면 about 그 NP라고 하는 것은 curious 경우에 그러니까 curi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자동사처럼 intransitive adjective로 쓰일 수도 있고 transitive adjective로 쓰일 수도 있고 이때 complement를 select 한다는 것이고요. delighted라고 하는 것은 항상 intransitive하게 쓰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모든 PP는 바로 adjunct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그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intransitive, transitive 모두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그 형용사는
반드시 트랜스티브하게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61번 A처럼 they are 이거 하면 틀리는 것이죠.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62번을 보더라도 그 so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 so라고 하는 것이 A처럼 이거 플러스 for를 리플레이스 해야 되지 이것만을 리플레이스 하면 비문이 된다는 거. 이 말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이 항상 transitive adjective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거의 수용도를 보면 이거는 항상 transitive한 그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뒤에 오는 pp는 complement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VP나 DP, MP가 모두 스페시파이어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AP도 Predicate Internal Subject Hypothesis를 받아들이게 되면 스페시파이어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번을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they are curious의 그 수용도인데요. they라고 하는 것이 AP의 스펙에 있다가 이동을 한 것이고 B는 나중에 present는 나중에 B하고 결합해서 R로 모폴로지를 거쳐서 그 realize 될 것이고 curious는 이 경우에는 intransitive하게 쓰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처럼 그 AP가 그 스페시파이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올터너티브로 이 주어가 AP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VP의 스펙에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지금 65번에 있는 수용도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 they의 의미를 주는 것은 curious이지 B가 아닙니다. B라고 하는 카필러는 여기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수학으로 얘기하면 equal sign에 해당하는 아이덴티 매핑을 얘기하는 그런 그 의미가 없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ey라고 하는 주어는 curious의 projection, AP의 스펙에서 생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구를 보면요. 전통법에서는 항상 전치사가 transitive하게 쓰인 것이죠. 그래서 뭐 he came from San Francisco라고 해야지 he came from 이라고 얘기하면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괄호 바깥에 있는 그렇죠? 이거는 주석 표시고요. 괄호 앞에 스타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면 틀리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석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66번의 A도 그렇고 B도 보면 the city is located on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on의 컴플리먼트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X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바에서 이 컴플리먼트가 항상 수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X바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컴플리먼트가 수의적이어서 인트랜스티브한 프리포지션도 가정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67번 같은 예가 있는데요. They dragged the sled up 혹은 Are you in or out? 이 경우에 학교 문법에서 up이나 in, out 같은 것을 우리가 흔히 뭐 전치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뭐 부사로 쓰인 것이다. 혹은 뭐 다른 문법 용어를 빌려서 이건 파티클이다. 전치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항상 목적을 취해야 되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바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intransitive preposition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7번의 것들은 사실은 68번처럼 문맥에서 interpretive component 의미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 의미상의 그 보호가 제공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they dragged the sled up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up the hill 혹은 are you in or out 하면 are you in the game or out of the game 같은 의미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into와 in의 그 수용도를 비교하면 into는 항상 타동 transitive하게 쓰이는 거고 in은 transitive, intransitive 모두 양쪽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수용도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68 C는 70의 B처럼 분석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In my car라고 하는 것은 수용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에서 제가 잘 보시면요. 스펙은 없고요. in이 헤드이고 in이 DP를 컴플리먼트로 취하고 자, 이 경우를 잘 보면
my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폴로지를 보면 I 플러스 어퍼스트로피 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은 원래 여기 i가 있었고 이 i가 진짜 원래는 NP의 스펙에서 이동을 한 것이고 어퍼스트로피 s를 갖다가 디터미너, 독립적인 디터미너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i와 어퍼스트로피 s가 모폴로지에서 my로 실현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는 MIT 1987년 박사 논문인 에브니라고 하는 그 여자 교수가 주장을 한 건데 사실 에브니는 이 경우에 my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흔적을 남기고 이 자리에는 어퍼스트로피 s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possessive 모핌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에 그 눈에 발음되지 않은 present 모핌 혹은 past 모핌이 있다고 가정한 것처럼 사실 에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in, my가 DP 스펙이 있고 NP 스펙의 흔적을 남기고 뒤에는 어퍼스트로피 s가 있는 것이 아니라 possessive 모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AP와 마찬가지로 PP도 스페시파이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right across the street 같은 문장은 전형적으로 right가 특별하다고 해서 PP 스펙에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다 그 PP가 그 스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72번과 같은 예를 보시면요. Rose was in the park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사실 predicate internal subject hypothesis를 받아들이면 73번처럼 로스가 원래 여기 그 surface에서는 여기 있었지만 원래는 PP의 스펙에 있다가 이동을 했다. 그리고 뭐 비동사가 있고 in the park이 그 PP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분석에 대한 그 얼터너티브로 로스가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있었다고 VP 스펙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그 73번이 올바른 이유는 로스의 의미를 보면 in the park라고 하는 요소가 그 의미를 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필러 B는 그 스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헤드 파라미터, 그 매개 변인을 살펴보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head initial, 핵 선행 혹은 head final, 핵 후행 언어인데요. 이러한 그 프로퍼티를 핵 매개 변인, head parameter가 포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어는 head가 앞에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he evaluated the report. 동사가 목적어 컴플리먼트보다 선행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한국어는 그가 보고서를 평가했다처럼 목적어가 헤드 앞에 있는 언어이죠. 자, 이런 데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여진 것은 그 한국어를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예일 대학에서 고안해낸 그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서를 평가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을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는데 NOM이 의미하는 것은 nominative case marker, 그러니까 주격 표지가 되겠고 ACC는 accusative case marker, 목적격 표지, past는 past morpheme, 시제 형태소, DEC는 declarative ending marker, 그러니까 문장이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장 X바 구조의 확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헤드 무브먼트, 핵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